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양경찰학기로 이제 시간이죠. 그죠? 자, 사용 이론서는 요 이제 빨간색 표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사용했던 교재가 아마 이제 동일한 디자인의 이제 보라색 표지였을 거예요. 자, 그 교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개정 뭐 추록 사항이 좀 존재해서 이제 저희 이제 홈페이지 상에 제가 이제 추록 개정 사항은 자, 22년 10월 대비 시험에서 자, 계속 이제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선 빨간색 책으로 자, 수업을 진행하겠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페이지 넘겨서 자, 11페이지 잠깐 봐볼게요. 자, 11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 책에 이제 이론서 활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또 그 전체 OT, 전과목 OT, 그리고 다음에 이제 법규 개론 이제 공통 OT가 있을 건데 자, 안 보신 분들은 자, 반드시 보고 오세요. 자, 그 내용에서 이제 했던 얘기는 제가 생략하고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뭐 법률의 이제 구성 체계, 뭐 법규의 이제 구성 체계 이런 것들 이제 그때 다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자, 뭐 넘어가도록 하고. 자, 11페이지 보시면 여기 취지는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총 과목 OT에서 어떤 말씀 좀 드렸냐면 우선 자, 이론이란 게 정말 탄탄히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근데 이제 이론만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느냐 그게 아니죠. 자, 시험에 합격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얼마나 잘 풀고 문제 유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런 관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론과 당연히 자, 문제는 자, 병행돼야 된다. 다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으면 이 이론서에 반드시 자, 두 개가 이제 하나로 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 과정을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자, 단권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맞죠? 그죠? 단권화 작업이 정말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자, 문제는 자, 내가 배웠던 이론을 자, 출제진들이 어떻게 출제하는가? 자, 자, 유형 파악하는 정도로 정말 잘 익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본다 해서 그 유형이 자, 모두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자, 이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항상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공부를 할 때는요. 이론서 이제 아래에 두거나 또는 이제 위쪽에 이제 문제집을 둡니다. 문제집을 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는 자, 이론서를 다 보고 어느 정도 다 외웠겠구나, 어느 정도 다 숙지가 됐겠구나 하고 나서 그때 문제집을 접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어차피 둘 다 이제 숙지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 이론서를 쭉 보고 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숙지가 좀 됐겠구나 하고 이제 문제집 풀면요. 자, 모르는 게 정말 많습니다. 모르는 게. 그리고 자, 그렇게 되면 모르는 게 많으니까 다시 뭘 봐야 돼요? 다시 이제 이론서 돌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자, 그 시간이 자, 너무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시간적인 효율로. 그래서 자, 같이 봅니다. 같이. 자, 이 이론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자, 유형 파악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항상.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에 정말 이제 고효율로 자, 정말 이제 높은 효율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자, 방금 제가 제시했던 그런 방법이 되겠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 다 똑같습니다. 자, 이론서 한 번 보고 자, 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수험생들 착각합니다. 한 번 내가 이 내용 수업 듣고 이제 어느 정도 한 번 봤으니까 자, 알겠지라고 이제 그냥 문제집을 그냥 마냥 풀어갑니다. 마냥. 그러면 정말 많이 틀릴 거예요. 그건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거를 착각을 합니다. 이거 내가 이제 문제를 몰라서 이제 많이 틀렸나? 계속 문제만 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만.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자, 뭐가 베이스가 돼야 된다? 자, 이론이 베이스가 정말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이론서만 보고도 네, 이 이론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지? 자, 그 유형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순간 굳이 문제는 따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미 머릿속에 단거나 정리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단권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 11페이지 자, 주요 내용을 보면요. 자, 1번 단락에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1번 단락 이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특히 이제 이론 수업을 듣거나 또는 이제 이론 공부를 하실 때, 자, 특히 이제 그 개론이라고 하는 이제 과목 특성상, 자, 한 번 봤다고 해서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은 그냥 우선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여러분은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때는. 네. 자,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자,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자, 개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자, 이 해양과 관련된 이제 모든 법령과 이런 이제 학문들을 그냥 총망라해 놓은 게 그냥 개론이라는 과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깊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는데 자, 옆으로 좀 넓게 퍼진 게 이제 개론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형사소송법의 내용, 뭐 형법의 내용, 다음에 이제 뭐 저기 가서 이제 뭐 해양법의 내용, 뭐 무슨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올 건데 자, 그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간다. 그거는 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 개론을 공부하는 방법은 우선 여러분들이 1회독 전체 하는 게 중요하다. 1회독. 자, 전체 1회독을 하고 났을 때, 자, 과목 특성상 뭐 뒤에 있던 내용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앞에 나왔던 내용이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전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아,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하고 이제 그때서야 이해되는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지체가 된다. 좀 모르더라도 그대로도 넘어가도 괜찮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론서를 최소한 10번 이상 볼 것이다. 알겠죠? 자, 최소한 어차피 10번 이상 볼 테니 굳이 구태여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인류해독 처음 볼 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아, 어느 정도 틀이 갖춰졌구나. 아, 틀이 중요해, 틀이. 알겠죠? 그게 이제 바로 첫 번째 단락에 제가 이제 주요 취지고, 다음에 이제 2번 단락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자,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 근데 문제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겠다. 중요한 거는 이론이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전체 OT 때도 설명드렸죠. 자, 뒤로 갈수록 자, 단권화된 이론서를 베이스로 해서 요거를 정말 자주 봐야 됩니다. 자, 이틀, 3일 한 번 벌 정도로.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론이 정말 중요시돼야 된다. 자, 3번, 4번, 5번 단락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OT를 봤다고 가정하고,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론이 가장 중요 베이스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형 파악을 위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한 다음에 자, 단권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단권화된 이론서를 베이스로 해서 자, 시험 막판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이거를 계속 자주 봐야 된다. 자주 봐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자, 문제풀이는 최소 시험 2주 전까지만. 시험 2주 전부터는 그때부터는 문제풀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문제풀이 더 이상 없고 자, 이미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풀어봤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지식만 시험장 가서 틀리지 않게끔 계속 반복하고 알고 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게 그게 시험의 고득점하는 비결이자 관건입니다. 알겠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 계속 주입을 할 겁니다. 주입을 할 거고. 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서 자, 14페이지, 15페이지를 보면 자, 책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책은요. 자, 이게 개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뭐 무슨 론이라는 게 이제 그 학문을 말합니다. 학문. 자, 여기 이제 앞에 이제 10개자가 되어 있는데 자, 학문을 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양경찰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해양경찰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렇게 이제 열어주는 그러니까 입문 단계죠. 그죠? 자, 입문 단계로서 자, 해양경찰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해양경찰을 쭉 이렇게 이제 총망라해 놓은 게 자, 해양경찰학의 특성이 되겠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자, 하나는 자, 총론, 하나는 자, 강론. 그죠? 자, 총론은 이렇게 이제 해양경찰학이란 자, 물음표. 해양경찰학이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전부터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왔던 자, 학문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제 경찰이란 무엇인가, 해양경찰학이란 무엇인가, 해양경찰 행정학이란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술해 놓은 게 바로 이제 총론입니다. 총론. 그리고 이제 강론은요, 자,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실무. 그래서 이제 실무라고 하는 것은 해양경찰이 일선 현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실행해야 될 이런 이제 법들이 있죠. 그죠? 주로 이제 자, 법령의 내용이 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뒤에 이제 강론 파트가 오면 자, 여러분들 이전에 그 회사 법규를 같이 보시는 분들은 자, 공통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크게 이제 두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자, 비중은 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5대 5로 나왔어요. 5대 5. 근데 이제 총론의 특징이 자, 경찰학이란 무엇인가, 해양경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해양경찰 시험의 이제 흐름을 보자면, 여러분들 이제 경찰이란 무엇인가가 여러분들 이게 육경과 거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미 이제 해양경찰이 생겼을 때, 이제 육상경찰과 이제 같이 뿌리를 같이 하기도 했고, 자, 지금은 이제 그 다른 부서에 이제 속해 있지만, 그죠? 자, 다른 부서에 속해 있지만, 이렇게 이제 뿌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자, 학문적인 체계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의 공통됐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 이제 해양경찰학을 처음에 출제를 했을 때, 이제 취지가 그랬습니다. 아, 해양경찰학과 자, 육상의 그 육경 개론이 있습니다. 그죠? 경찰학을 이렇게 좀 구분을 좀 지어보자. 자, 해양경찰학만의 특색이 좀 있게 이제 시험 출제를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 강론 비중을 점차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자, 강론이란 게 실무겠죠. 예, 여러분들 이제 뭐 간단히 상식적으로, 자, 육상경찰이 맡고 있는 실무와 자, 해양경찰이 맡고 있는 실무는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자, 육상경찰은 자, 육상이 치안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양경찰은 해상 치안, 그다음에 이제 뭐 해상 뭐 방제, 오염 방제 이런 것들 정말 여러 분을 맡고 있어요. 뭐 지역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맡고 있는 뭐 사물관이라는데, 자, 맡고 있는 이렇게 이제 업무 자체도 달라요.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 비치가 돼 있을 건데요. 자, 여기 이제 분명히 좀 차이점을 좀 두기 위해서 이제 요 비중을 좀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시험부터. 그래서 차분히 뭐 4대 6, 심할 때는 3대 7까지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됐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차 요 과목 자체가 자, 해사법규인지 해양경찰학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법령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해사법규라고 하는 이제 시험 과목도 출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출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겹치다 보니까 강론 쪽에서 너무 겹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과목의 정체성이 흔들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4대 6, 현재는 약 5대 5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총론과 강론을 이렇게 이제 배울 건데요. 자, 두 과목 이제 딱히 구분하지 말고, 자, 어느 정도 똑같은 이제 비중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알겠죠? 자, 이때는 제가 이제 그 강론 쪽에 좀 치중해서 좀 공부를 좀 더 하라 그랬습니다. 시험 출제가 이렇게 될 때니. 근데 지금 출제 경향이 좀 바뀌었어요 또. 그죠? 그래서 이제 5대 5 정도 다시 이제 이렇게 자,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 좀 해줘야 되겠다. 자, 그렇게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수업은 여러분들 이제 책 구성이 자, 이론서 구성을 좀 보면 네, 처음에 이제 총론부터 배울 겁니다. 총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페이지로 따지면 자, 221페이지부터 자, 360페이지까지 더 넘어서 자, 375페이지 정도까지가 바로 자, 강론 파트예요. 강론 파트고. 자, 그리고 이제 379페이지부터 자, 마지막까지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제 법령집이라 그래 가지고 요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해양 경찰 학기로 배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해양과 관련된 자, 내용들은 자, 총망라된 게 이제 해양 경찰학의 특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특히 이제 강론 파트나 자, 그리고 이제 총론의 그 일부 내용 중에 자, 여러분들 해사법규에서 배우는 자, 그 동일한 법령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해양 경찰학에서도.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에 자, 제가 이제 법령집 파트라고 했던 요런 이제 챕터 8부터 379페이지에서부터는 제가 해양 경찰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지금 이제 오프라인 기준으로 수업을 따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해사법규에서 했기 때문에 자, 영상으로는 제가 자, 법령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표지를 달고 이렇게 이제 등재를 좀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뭐 취지는 자, 해양경찰학하고 자, 해양경찰학하고 다음에 이제 해사법규를 이제 같이 보고 있는 친구들은 자, 해양경찰학 자, 영상에서 이제 법령집이라고 써 있는 영상은 볼 필요가 없다. 자, 해양경찰학 지금 이제 수업하고 있는 해양경찰학만 보고 있는 친구들은 자, 요 법령집 수업까지 같이 봐야 되겠다. 자, 그렇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정리하고